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당시 생활 모습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이었습니다. 푸른 빛깔을 띠는 자기인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먼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청자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먼저 청자를 만들었던 중국에서도 고려청자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려청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는 상감이라는 공예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상감청자라는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고려청자는 자기 위에 무늬를 그린 것이 아니었는데요. 청자의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 유약을 말라 굽는 상감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유약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유약은 도자기의 표면에 덧씌워 광택과 무늬를 아름답게 하는 유리 같은 분말의 약품입니다.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려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둘째로 청자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드는 흙의 종류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또 청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불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야 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려 청자를 보면 고려의 도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주전자, 찻잔, 향로, 의자, 베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그러면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음 청자를 보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맞춰보세요. 네,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참 다양한 용도로 쓰였죠? 청자는 만들기 어렵고 가치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비싼 건 하나에 집 몇 채의 가격이 되었죠. 따라서 고려청자는 왕실, 귀족들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청자를 통해 당시 귀족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엿볼 수가 있죠. 고려 말에는 해안가에 일본인 해적인 왜구가 침입하면서 도공들이 물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흙과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고려청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점차 고려청자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문화재를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이에 맞서 간송전영필은 개인재산으로 문화유산을 사들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려청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상감기법과 유약, 고려청자를 높은 신분이 사용했다 정도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빨간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